1년 수익률이 8%였던 상품도 있어요. 근데 이 5등급부터는 위험도 조금 더 커진 만큼 수익률도 커졌어요. 단기 회사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투자하는 이제 국공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중기채권, 뭐 장기채권 이런 애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는 되어 있는데 위험한 것들을 조금 더 섞어서 넣은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냥 원래는 그냥 그 진라면 순한 맛으로 끓이면 순한 맛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닭볶음면 소스 요만큼 넣었다는 거예요. 불닭볶음면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매워졌다 이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리뷰했던 거에 이어서 5등급 저위험 상품들을 리뷰를 할 거예요. 5등급 상품들은 6등급 상품보다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수익률을 많이 주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제일 뭐 수익률이 많이 되는 거는 뭐 1년 동안 한 7%에서 8% 정도 준 상품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쭉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선택지를 좀 넓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경제 상황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들 쭉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주의사항 얘기를 할 거니까 세 번째까지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경제 상황부터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뭐 상품 추천한다 해서 이 상품 가입해야겠다, 수익률만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지 않고,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한번 골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어머니나 동생이랑 같이 살지 않잖아요. 어머니랑 만약에 같이 살아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막 돈 이렇게 하면 이거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 하셔라, 제가 뭐 평생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럴 텐데, 이거 좋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뭐 일주일 지났어, 한 달 지났어. 근데 상황이 또 변한 거예요.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든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걸 매번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상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제상황에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아저씨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 다 싫어하고 다 아저씨라고 할 거예요. 트럼프 아저씨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다가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이런 국가들의 관세를 매기는 거랑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냐, 내가 예금하고 채권 이런 투자하고 뭐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중국 식품에 뭐 10%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식품들은 10%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세금이라는, 관세라는 비용이 부과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로 다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판매량도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왔어,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죠? 헷갈리죠? 지금 3초는 안 멈춰 있었는데 지금 생각 안 나죠? 외우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는 올라가려고 해요.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폐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 물물 교환하는 경제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점점 이제 침몰해 가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옛날에 막 세계 대전하고 이랬을 때 독일이 어떻게 됐고 뭐 마르크화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기준금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좀 소비를 좀 덜하게 하고, 소비를 덜하면은 물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관세를 매기는 거는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금리를 올릴 요인이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경제 상황은 오펙 플러스라는 곳이 있어요. OPEC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산유국이라고 하죠.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에서 자기들끼리 이 협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협회에서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 하면은 원유 가격이 오르려고 해요.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오른다. 그럼 이제 반대로 증산을 하려고 한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돼요. 이게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글로벌 경제가 뭐 전기로 한다 뭐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매기면서 이 오펙 플러스에는 아마 압박을 했을 거예요. 압박을 하고 생산량을 늘려서 원유 가격을 낮춘 다음에 낮추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아저씨가 러시아랑도 좀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관세로 이제 공격 카드를 쥐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원유를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이런 데랑 친하게 지내면서 유가는 낮추는, 한쪽은 관세를 매기면서 물가를 높이려고 하고 한쪽은 원유 가격을 낮추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우세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까지 얘기하면은, 원래 두 개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것까지 얘기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몇 달 전, 한 두 달 전, 세 달 전만 해도 미국 경제가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 분기로 봤을 때 그랬는데, 얼마 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변경을 했어요.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매기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거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경제가 막 안 좋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하면은 금리를 낮추고 대출 이자를 낮춰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생각해볼 파트예요. 그래서 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은 정리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미국 주식이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가도 이제 내림 추세로 좀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낮아지는, 시장 금리가 좀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인이 오를 요인도 있고 내릴 요인도 있는 약간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정리가 되셨죠? 이걸 바탕으로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넘어와서 5등급 상품들 리뷰를 할 거예요. 상품 리뷰를 하기 전에 미리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1년 수익률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과거에 뭐 5%를 줬으니까 내년에도 5%를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 상황 따라서 수익률이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위험이 좀 더 커진 거예요, 변동성.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왜 5%라 그랬는데 5%안 주나요? 이러면은 아주 화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장외채권 얘기도 할 거고 펀드랑 ETF 얘기도 할 건데, 장외채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시작하는 뭐 3년 전 이럴 때부터 장외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할 거고, 뭐 1년 이내의 상품들, 짧은 만기인 상품들로 투자를 하자, 진짜 길어도 2년 안에 걸로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단기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이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펀드나 ETF로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전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계좌에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계속 바뀌어요. 떨어지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오르는 것 같으면 막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펀드 ETF 투자하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장외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했었고, 펀드나 ETF는 정해진 만기가 없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멘탈까지 반영을 하면, 내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적금만 하다가 펀드 ETF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제약사항이 좀 생기실 거예요. 안지한 카페에 이 5등급 상품들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장외채권부터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 글 써놨듯이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연습을 아주 소액으로만 접근하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장외채권의 위험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경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혼잡하고 고금리 상태가 꽤 장기간 지속됐어요. 지금 2년, 3년 동안. 이거는 위험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당장 기준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아요.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고금리가 막 1년, 2년, 3년 지속되잖아요. 힘들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대출을 뭐 한 1억 받아가지고 사무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출 이자로 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뭐 100만 원 늘어났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점점 힘들잖아요. 근데 첫 달에는 별로 그냥 50만 원 더 내지 이럴 수 있어요. 1년 동안 600만 원 더 내고 3년 동안 1,800만 원 더 내고, 이런 부담이 아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대출이자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기업들은 수익률이 높은 채권들을 발행을 해야 될 거예요. 안 좋으니까 수익률 높은 걸로 투자자들한테
유인을 제공을 해야지 투자자들은 투자할 이유가 생기니까. 지금은 고금리가 꽤 많이 지속됐고 트럼프 아저씨가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무슨 계엄령이다 탄핵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회사들의 막 공격적으로 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막 엄청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 나 입장에서는 실력을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작은 돈으로 뭐 10,000원 뭐 10만 원 이 정도 작은 돈으로 연습해보는 셈 치고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은행에서 47-04 채권 특판이 있습니다. 5등급 낮은 위험이라고 또 써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은행이 망할 일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이 AAA 등급이에요. 게다가 만기도 57일로 아주 짧아요. 57일 동안 하나은행이 막 저희 망했습니다. 돈 못 갚습니다.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정말 없을 거예요. 이런 상품들을 이제 특판으로 내놓는 거죠. 아마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그 실질 이자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SK 에코플랜트 182-3 이런 게 있는데 신용등급이 A-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4.67%를 주는데 만기가 이제 2년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신용등급도 하나은행이랑 비교해보니까 좀 낮죠. 그 다음에 만기도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꽤 높죠. 하나은행은 3.9% 정도였는데 SK 에코플랜트 4.6%니까 0.7%나 높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냐면 SK 달려있는데 다 SK라고 좋은 건 아니고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거나 그 SKT처럼 이제 통신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별로 위험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랜트 회사. 금리가 높잖아요. 건설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요. 다만 A- 등급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SK 계열사여서 SK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SK 에코플랜트가 망합니다 하면은 SK에서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궁금하시면은 이 들어가가지고 투자 설명서 읽어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투자 설명서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뭐 저라면은 지금 상황 설명드린 것처럼 좀 위험하고 복잡한 경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은행 채권 정도로 뭐 특판하는 거 뭐야 조금 투자해가지고 연습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다른 증권사도 봤어요.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만기가 1년 11개월인데 수익률은 3.4%니까 위에 있는 상품들보다 아주 불리한 경우죠. 그 다음 뭐 신한증권에서도 장외채권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한화에너지, 키움 F&A, 뭐 에코프로, 대한항공, SK 에코플랜트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봤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 하나은행 특판하는 것보다 신용 등급은 낮고 수익률도 낮네. 수익률이라도 높아야지 내가 투자를 좀 해볼까 말까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을 장외채권들 리스트업을 했어요. 뭐 무조건 투자해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비교를 해보셔야죠. 두 번째, 단기채권 펀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년 수익률이 8%였던 상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5등급이랑 6등급 채권 펀드들을 분리를 할 거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6등급 펀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이 5등급부터는 위험도 조금 더 커진 만큼 수익률도 커졌어요. 단기 회사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투자하는 이제 국공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중기채권, 뭐 장기채권 이런 애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는 되어 있는데 위험한 것들을 조금 더 섞어서 넣은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냥 원래는 그냥 그 진라면 순한 맛으로 끓이면 순한 맛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닭볶음면 소스 요만큼 넣었다는 거예요. 불닭볶음면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매워졌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보실 상품은 교보악사 투마로우 장기 우량 펀드예요. 이 펀드는 굉장히 오래된 펀드예요. 제가 뭐 은행 다닐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펀드고 머니아이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예전에 막 글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 최근에 수익률이 2024년, 2025년 오면서 8.2%를 냈어요. 대신에 단기 회사채, 단기에 우량한 회사들만 고른 게 아니라 장기 채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금 길게 빌려주는 상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면은 돈을 빌려줄 때 하루 빌려주는 것보다 30년 빌려준다 하면은 30년 빌려주는 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만큼 수익률을 더 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수익률이 6등급 상품보다 좀 더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는 지금 이미지 보면 S-P 돼 있잖아요. P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금에 들어가는 펀드예요. 연금. 근데 이제 그냥 S만 되어 있는 일반 펀드는 수익률이 한 6% 정도 좀 낮아져요. 이게 뭐 수수료 차이도 좀 있고 뭐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투자 크레딧 포커스 ESG 펀드 이렇게 되어 있는 펀드가 있어요.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회사채를 얘기해요. 뭐 ESG는 뭐 환경, 사회, 뭐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펀드가 투자할 때 평가하겠다. 착한 회사 있고 나쁜 회사 있으면은 착한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게 ESG의 뜻이에요. 근데 물론 뭐 ESG가 붙어 있는 게 뭐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이건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과는 지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수익률을 6.5%를 줬어요. 뭐 교부학사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수수료도 비교를 해보면 0.27%로 교부학사는 0.199%거든. 0.2% 약간 안 된 수준이에요. 수수료 차이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비교하려고 가져온 이유는 교부학사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고금리 시기에 수익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한국투자 크레딧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조금 꾸준한 편이었어요.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봤을 때 이 순위를 보면 비슷한 채권형 펀드들 중에서 이 펀드가 1등이었어요. 꾸준했단 얘기예요. 근데 교부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한 건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 수익률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이라는 말도 조금 모호하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금리를 낮췄어요. 고금리가 쭉 지속되다가 0.25, 0.25 이렇게 한 단계씩 지금 낮추고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 지금 교부학사가 조금 더 잘했다는 얘기예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채권들을 좀 포함을 시켰나 봐요. 근데 여기서 뭐 중간 정도 되는 건 없냐 하면은 유진 챔피언 중단기채 펀드도 있는데 이 펀드는 수수료가 교부학사랑 비슷해요. 0.2% 정도니까. 근데 1년 수익률이 5.17%였으니까 조금 낮죠. 대신에 구성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유진 챔피언 중단기채는 생각보다 단기채 비중이 높아요. 거의 한 45%, 50%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설명드렸던 한국투자나 교부학사 이런 것들은 중기채, 장기채, 회사채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튼 큰 틀에서 보면 다 5등급 낮은 위험 상품들이에요. 근데 이외에도 제가 뭐 다른 두 가지 펀드도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수익률이 뭐 8.6%, 8.3% 되는데 이제 수수료가 좀 크거나 너무 규모가 작아서 투자했을 때 약간 좀 불안할 만한 것들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에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 있는 펀드들은 제로인 해가지고 태극 마크가 5개잖아요. 좀 꾸준하고 이 위험 감당하는 거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펀드들은 1년 수익률은 8.6%로 괜찮았는데 펀드 등급이 좀 낮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펀드들은 어떤 거냐면 장외채권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채권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투자할 때 뭐 10종목으로 할지 40종목으로 할지 이런 걸 펀드에서 정하는 거고, 이 장외채권은 만약에 하나가 망하면은 그냥 빵원이 될 거예요. 근데 펀드는 10개 들어있는데 하나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빵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방어를 할 거예요. 거기다 이제 9종목은 수익을 줄 테니까 마이너스 10%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등급 채권형 ETF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익률 제가 이제 그림 가져온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손실 있었을 때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하락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 동안에 고점에 그냥 목돈 팍 넣고 저점에서 매도했다 하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봤을 수 있어요. 최악일 때. 요건 이제 감안을 하고 쭉 볼게요. 대신에 이제 단기 채권 펀드보다 ETF가 좋은 이유는 펀드는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이 ETF는 시장만 열려 있으면 거래하기가 쉬워요. 사고팔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ETF 같은 경우는 이 펀드들보다 수수료가 10배 이상 저렴해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확정적으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채권형 펀드로 연습을 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ETF로 연습하는 걸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새로 리뷰를 하는 거여서 간단하게만 보고 다음 영상들에서 괜찮은 상품 하나 뭐 제대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상품은 플러스 우량 회사채예요. 플러스가 이제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든 건데 보면은 이제 투자 설명서에 5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 1년 수익률 3.99%의 수수료가 0.135%였어요. 지난주에 봤던 영상 보면은 6등급 상품인데 수익률이 막 3.5% 이렇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보다 지금 위험은 많이 감당하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굳이 이런 상품을 투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품인 거예요. 물론 이 상품이 자산운용사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상품이 경제 상황에 맞는 상품이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KB 라이즈 중기 우량 회사채예요. 이 상품도 투자 설명서에 5등급 낮은 위험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0.07%로 낮은데 실질 총 수수료를 따지면은 한 1.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수익률은 5.24%로 나쁘지 않았어요. 대신에 중기 우량 회사채라고 했으니까 단기보다 중기가 조금 더 위험하고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조금 더 위험하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준 거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등급 채권형 펀드 ETF에 투자하는데 지금 시기에 1년 수익률이 5%도 안 됐다 하면은 굳이 이런 거 위험을 감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볼 상품은 미래에셋 타이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상품이에요. 좀 이름이 긴데 회사채가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수료가 조금 커요. 0.1%로. 근데 이제 최근에 1년 수익률은 6.8%로 가장 높았어요. 이 미래에셋 상품이 2022년 8월에 상장했어요. 8월에 신상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ETF 내놓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쭉 계속 오름 추세예요. 고금리를 아직 안 겪어본 ETF예요. 그래서 위 ETF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수수료가 약간 높게 보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수익률도 6.8%면 꽤 많이 줬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금리가 좀 낮아지고 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괜찮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상품들 리뷰를 했어요. 장외채권 얘기했고 5등급 채권형 펀드, 5등급 채권형 ETF 이렇게 세 가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리를 좀 낮춰야 될 유인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뭐 5대5보다는 뭐 6대4, 7대3 이 정도 확률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막 이만큼 매겨가지고 물가를 엄청 폭등시키고 이러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고 5등급 채권들 수익률은 좀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뭐 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럼프 아저씨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은 어떤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해보시면은 아주 베스트일 거예요. 물론 이거를 100% 다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대충 방향성이 어떠니까 이런 채권형 펀드도 좀 투자해봐야겠다, 연습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5등급 상품에 ELB랑 DLB를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했더니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낙인, 낙아웃 막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 개념이잖아요. 막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또 ELB, DLB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ELS, DLS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손실 위험이 있는 것들을 또 고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5등급 상품들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경제 상황이랑 채권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보면서, 예금 말고 투자를 해보면서 어떤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투자를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자신감도 없고 이러는 거였는데, ELB, DLB가 나쁘지 않은 상품인데 조금 아쉬웠어요. 또 이제 ISA 계좌나 뭐 연금 계좌나 이런 데 넣을 때 ELB, DLB를 넣으면은 만기가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복잡한 것들을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제외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영상만 보고 끝내실까봐 안지한 카페에서 저위험 챌린지라 그래서 같이 해보는 교육도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갔을 때 처음 시작한 거는 끝났을 것 같고, 뭐 두 번째 모집할 때 신청을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